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강연을 맡게 된 숭실대학교 김지현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미래의 의복이라는 주제입니다. 미래의 의복이라고 하는 건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스마트 의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내용을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예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동영상인데요. 평소에는 이렇게 머플러처럼 돼 있다가 이 충격을 받게 되면은 이렇게 모자처럼 딱 부풀어 오르는 그런 형태의 스마트 보호용 모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들어보시거나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제품들은 이제 헤브딩이라는 사의 제품인데요. 기존에 갖고 있던 그 보호용 그 모자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모자는 그냥 플라스틱으로 하드한 제품, 딱딱한 제품으로만 존재하는데 이런 제품들은 평소에는 아주 자연스럽게 부드러운 형태로 존재하다가 필요시에 부풀어 옴으로써 우리의 이제 머리를 보호하는 그런 용도인데요. 이런 제품들이 일반적인 그 기능성이라고 불리우지 않는 일반적인 어떤 섬유 패션 제품들을 스마트화시킨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기능을 갖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섬유만 가지고는 되지 않고요. 섬유와 전자, 센서, 소프트웨어들이 결합되어야 됩니다. 이런 새롭게 기능을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을 융합해서 만든 제품들을 우리가 스마트 의류 패션 제품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사례를 더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외국의 유명한 차 회사의 광고인데요. 보시면은 우리 생체 신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리의 뇌파입니다. 우리가 졸립거나 편안한 상태에 있을 때는 알파파라는 것이 나오고요. 조금 기분이 안 좋거나 좀 흥분된 상태에서는 베타파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 파형을 측정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입고 있는 옷에서 LED를 부착해서 그 LED의 발광 패턴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런 걸 왜 하냐 이러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요. 이건 일단 광고 영상이긴 합니다만 자기의 기분을 표시해주는 그런 어떤 스마트 의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이런 게 출시가 되면 사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지금은 어쨌든 시제품의 형태나 광고 홍보 영상으로 주로 사용되지만은 미래에는 우리가 이런 옷들을 아주 자연스러운 일상생활의 의류로서 입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 사례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2년 전에 우리가 매년 1월 달에 라스베가스에서 CES라는 세계 최대의 소비자 가전 전시회를 합니다. 그 전시회에서 평론가들이 뽑은 최악의 발명품 10위 안에 드는 제품이에요. 지금 딱 보시면 어떤 역할을 하는 밴드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헤어밴드라고 하는 건 머리를 이렇게 고정시켜 놓은 장치인데요. 이 헤어밴드는 조금 더 나가서 헤어밴드에 이제 동물의 귀를 붙인 다음에 고양이 귀라고 표현을 합니다. 동물의 귀를 붙여놓고 그 귀의 안쪽에다가 모터를 달아가지고 자기가 어떤 사물에 관심이 있으면 귀를 이렇게 쫑긋거린다거나 또는 관심이 없으면 귀를 축 늘어뜨린다거나 놀라면은 또 바짝 세운다거나 하는 자기의 기분의 표현을 이렇게 헤어밴드의 귀의 각도를 가지고 모션을 가지고 표현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왜 필요하냐 뭐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일상생활에 자잘한 재미를 주는
또 친구들 간에 말하지 않고 서로 간의 기분을 알 수 있는 어떤 이런 어떤 무언의 커뮤니케이션을 한다고나 할까요? 이런 어떤 오락적인 요소를 가미한 이런 재밌는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의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제가 보여드린 세 가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일반적인 그 기존 의류, 패션 제품들이 갖지 못한 그런 새로운 기능들을 부과한 제품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기술 요소를 살펴보면 어떤 외부의 환경을 감지를 한다거나 또는 외부가 아닌 내 내부의 내 몸의 어떤 생체 신호를 감지를 한다거나 하는 그런 어떤 감지 기능. 그다음에 감지를 통해서 어떤 모터를 움직인다거나 또는 불을 킨다거나 하는 어떤 그 동작 기능. 그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신호를 저장을 해서 예를 들어서 제 몸에 이상 신호를 뭐 병원의 원격 진료 시스템에 보내서 뭐 의사가 어떤 처방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어떤 신호 처리 통신 기능 뭐 이런 것들이 다 복합돼서 하나의 일반적인 기능을 같이 일반적인 어떤 의류들이 갖지 못한 기능들을 부여하려고 하는 그런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스마트한 기능과 더불어서 기술적 편리성에 해당하는 쾌적성, 뭐 안정성, 내구성, 신미성 이런 것들을 극대화시킨 이런 제품들을 우리가 통칭해서 스마트 의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의류에서는 우리가 발현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그 첨단 기능들을 이 스마트 의류를 통해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의류를 미래의 의복이라고 부르는 그런 것입니다. 등장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새 그 미래에 대한 예측하는 그 소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1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20년 후에 또는 100년 후에 또는 심지어는 뭐 저 먼 미래 인류의 어떤 존재 형태가 바뀔 것이다. 뭐 이런 예측들을 많이 하는데요. 조금 가까운 미래 한 2025년 정도에 어떤 변화가 생길 거냐 하는 것을 예측한 그 아마존 고의 자료가 있습니다. 이 10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약 1조 개의 센서가 인터넷에 연결된다. 뭐 이런 예측도 있고요. 또 인공지능이 뭐 등장한다. 이미 등장해서 우리가 알파고를 통해서 이미 경험을 했죠. 뭐 바둑 고수들을 막 이기고 우리도 모르는 우리의 마음속 깊이 있는 어떤 우리의 생각을 끄집어내서 형상화시켜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중에서 네 번째가 굉장히 좀 놀라운 예측을 했습니다. 인류의 10%가 인터넷에 연결된 의류를 입는다.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데 혹시 옷에 센서가 붙었다거나 또는 인터넷에 연결된 의류를 입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아직은 없죠. 아직은 없지만은 2025년이 되면 지금부터 따지면 한 7년 정도 남은 건데요. 2025년이 되면 무려 10%면은 10명 중에 1명인데요. 10%가 인터넷에 연결된 의류를 입고 다닌다. 그만큼 기술의 발전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는 것이고요. 또 이 스마트 의류라는 것의 존재감이 급격하게 향상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8년, 7년, 8년이면 굉장히 그 긴 기간인데요. 지금 현재도 우리가 알고 계신 분이 계시고 모르는 분이 계시겠지만은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지나게 되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내 친구들, 우리 뭐 형제들이 이런 옷을 입는 것을 직접 경험할 수 있고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에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1차 산업혁명이 이제 기계혁명, 2차 대량 생산, 3차가 디지털, 4차가 지능혁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지능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그 디지털 장비들이 하드웨어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생각을 스스로 한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옷을 입었습니다. 옷을 입고 한두 시간 입고 다니면 이 옷이 저희의 행동 패턴 또는 행동 범위 또는 습관 심지어는 우리의 가치관까지도 다 알아내는 거예요. 스스로 학습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는 그런 어떤 옷이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학습을 해서 우리의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어디로 가야 될까, 여행을 간다면 어느 쪽 가는 게 좋으냐, 아니면은 내일 내가 몸 상태가 어떨지, 또 어떤 운동을 오늘 해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스스로 학습하는 것입니다. 이런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그 인공지능적인 특징이 이런 일상생활에 입는 우리 옷에도 이제 요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과 이 스마트 의류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많은 변화들이 생기지만 우리 몸 가장 가까운 데서 생기는 변화가 바로 스마트 의류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그 기술의 발전을 보고 경험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랑 떨어져 있는 기술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전기 자동차, 우리가 지금 집에 있을 땐 자동차를 타지 않지 않습니까? 뭐 나르는 자동차, 물론 대단하고 놀라운 일이지만 우리 몸 바로 앞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스마트 의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입는 옷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굉장히 크면서도 가까운 그런 기술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스마트 의류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여러 가지 요소 기술들을 우리가 많이 전문가들이 얘기하는데요. 당연히 인공지능 얘기가 나오게 되고요. 또는 뭐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그중에 하나 뚜렷한 요소 기술 중에 하나가 스마트 의류로 꼽히는 걸 보면 이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도 스마트 의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스마트 의류의 기능 및 용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잠깐 제가 보호 기능을 하는 이런 헬멧, 그다음에 이제 엔터테인먼트적인 뭐 발광 의류, 그다음에 이제 헤어밴드 이런 걸 보여드렸는데요. 그런 어떤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 말고도 또 보호 요소 말고도 다른 기능들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실제로 뭐 메디칼이라든가 의료용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옷을 입고만 있으면 내 몸 상태를 진단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노인분들의 경우에는 치매 걸릴 확률이 뭐 몇 프로다 이런 걸 말해준다거나 또는 뭐 당뇨병 걸릴 확률이 몇 프로다 이런 걸 말을 해준다거나 또는 피부가 좀 뭐 안 좋아졌다거나 뭐 이런 거를 진단하고 또는 예측까지 해주는 그런 메디컬 쪽의 어떤 의료 쪽에 그런 어떤 제품들이 나올 수가 있고요. 또 자동차를 딱 타서 제가 최근에 개발한 것 중에 이제 천장에 이렇게 헤드라이너라고 하는데 그 천장을 탁 치면 불이 켜지고 지금은 뭐 이렇게 옛날식의 아날로그 버튼가들 누르고 하는데 한 번 탁 치면 불이 켜지고 두 번 탁탁 치면 불이 깜빡거리고 뭐 세 번 치면은 무지개 빛으로 발광을 하고 또 내 조카가 꼬마애들이 타가지고 탁 치면은 뭐 뽀로로가 쫙 나오고 이런 식의 어떤 그 섬유 내장재 자동차 내장의 섬유들도 다 이렇게 전자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첨단 기능을 나타내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또 피트니스 헬스 관점에서도 굉장히 큰 발전이 있는데요. 입고 있으면 우리의 심장 박동 횟수를 가르쳐 준다거나 또는 우리가 운동을 했을 때 근육이 얼마나 늘었다. 근육이 어느 특정 부위가 조금 이상하다. 이런 걸 다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또 운동을 한 후에 좌우 균형이 안 맞는다. 오른쪽으로 좀 치우쳐서 운동을 해라. 또 이렇게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아령 같은 걸 하는데 손의 각도를 살짝 바꿔서 하면 더 단시간에 근육이 생길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을 개인 트레이너처럼 얘기해 주는 그런 헬스 의류 같은 거. 또 여성분들 몸매 관리하기 위해서 피트니스 많이 하시는데요. 1시간 운동한 후에 힙업이 몇 도 됐다. 이런 것들을 뭐 핸드폰으로 가르쳐 준다거나 하는 이런 어떤 첨단 피트니스 헬스 기능들도 큰 용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또 그 자체로 뭐 발광을 한다거나 전화가 오면은 내 옷에서 전화 왔다라고 뭐 알려준다거나 여성분들이 이제 핸드백에 전화기를 많이 넣고 계신데요. 뭐 얘기하는 중에 뭐 카톡이 왔다거나 뭐 문자가 왔다거나 이런 것들을 뭐 LED 패턴으로 옷에 부착된 패턴으로 나타내 준다던가 하는 이런 패션용의 어떤 것들도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관련 회사들도 이미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액티브한 제품군에는 뭐 피트니스라든가 사이클 의류라든가 또는 골프, 뭐 클라이밍, 뭐 해양 스포츠 이런 걸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골프 저희 이제 선배 뭐 교수님들이나 주변 분들이 요청하시는 게 뭐냐면 이 골프를 칠 때 좀 자세를 딱 이렇게 잡게 해주는 옷이 없냐 이거지. 예를 들어서 퍼팅을 할 때 딱 정확한 자세가 되기 전까지 막 여기 뭐 모터를 달아서 막 콕콕 찌르는 거예요.
똑바로 자세를 잡으라고 이렇게 자세를 가르쳐주는 무슨 골프 의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제 나오면 참 좋겠다. 지금도 못 만드는 건 아닌데요. 못 만드는 건 아닌데 뭔가 이렇게 의류에 이렇게 주렁주렁 달리면 보기가 안 좋고 불편하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시장에 출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요새도 골프 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도 선진화가 돼가지고 굉장히 패션에 신경을 쓰세요. 이게 딱 멋있게 딱 쳐야 되는데 여기 막 뭐가 달려 있으면 조금 보기가 안 좋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면 기능적으로 이런 옷들이 곧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사이클 하시는 분들도 요청이 많으세요. 사이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게 자기가 하루 종일 이렇게 사이클링을 했을 때 왼쪽 오른쪽 근육에 이게 자기가 과연 밸런스를 잘 맞춰서 사이클을 탔는지 또 내가 오늘 하루 종일 했을 때 근육의 이 실제 운동량이 얼마인지 이런 걸 굉장히 궁금해하세요. 그런데 지금 현재 스마트워치라든가 우리의 그 활동량을 재는 그런 장비들이 시장에 많이 출시돼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실제로 근육이 얼마나 운동을 했냐 이런 것보다는 손목에 차고 이렇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렇게 떨기만 하면은 운동을 많이 한 거로 나와요. 왜 그러냐면 그 스마트워치가 사용하는 센서가 이 가속도 센서라 그래가지고 흔들기만 하면 운동 많이 한 거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스마트 의류의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피부에 붙어가지고 실제 근육이 운동한 실제량을 재준다는 것이죠. 진짜 값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 몸의 그 움직임이나 그 실제 몸이 활동한 거하고는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된 굉장히 진짜 정보를 주는 그런 유용한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요새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데요. 세월호 이후에 안전보호에 대한 그런 기능이 굉장히 요구가 되는데 안전보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용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추적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치매 환자들 노인분들이 막 어디 자신도 모르게 나가서 막 이렇게 하고 계실 때 위치를 우리가 핸드폰으로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옷이라든가 신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양한 그 형태로 속속들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헬스나 피트니스 쪽에 굉장히 많은 실제 제품들이 나와 있는데 특히 이 유럽이나 미국, 일본 선진국 쪽에서 제품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직은 좀 고가이고요. 우리가 그걸 사기에는 조금 비싸기 때문에 아직 대중화가 돼 있지 않고 있지만은 헬스나 피트니스에서는 상당히 많은 제품, 전 세계적으로 많은 제품들이 이미 출시가 되어 있고요. 조금 그게 깊은 좀 심각한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의료하고 연결이 됩니다. 메디칼 쪽으로 뭐 병을 진단하고 뭐 치료를 하고 하는 것들이요. 당뇨병 환자들의 이 허벅지 둘레를 모니터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뇨병이라는 것은 이 혈액 안에 당도를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 당을 흡수하거나 내줄 수 있는 이 근육이 많지 않으면 당뇨병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당뇨병 환자들 옷 중에는 그 근육의 그 부피를 측정을 하고 필요시에는 인슐린을 직접 주입해 줄 수 있는 이런 옷들이 이제 필요한데 그런 어떤 의류라든가 하는 것들이 메디칼 시장에서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실제 개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는 뭐 재활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 근육의 움직임을 재는 옷을 입고 이렇게 걸을 때 특정 근육 부위가 제대로 활성화되고 훈련이 되고 있는지 재활이 되고 있는지를 핸드폰으로 항상 관리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운동 스케줄을 짠다면 훨씬 빠른 시간에 우리가 재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가 있겠죠. 시장 규모는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보면 굉장히 큽니다. 국내 시장이 2022년에 25조면요. 굉장한 규모죠. 굉장한 규모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600조 원의 규모의 시장을 기대하고는 있는데요. 지금 실제는 조금 아직은 조금 걸음마 단계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패션성을 저해한다. 좀 거추장스럽다. 좀 불편하다. 세탁하는 게 좀 어렵다. 뭐 이런 문제들이 조금 그 좋은 기능과 가치에도 불구하고 조금 좀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게 몸에 부착하는데 뭐 딱딱한 형태의 어떤 전자 디바이스가 붙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이 섬유와 같은 부드러운 소재로 대체할 수 있다면 시장은 급격하게 열릴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고요. 그래서 스마트 의류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딱딱하고 무거운 그런 부분들을 한 번에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유효한 대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섬유 형태이기 때문에 통기성이나 착용성이나 사용 편의성, 경량성이 좋은 그런
기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스마트 의류의 소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기능으로 뭐 모자도 보여드리고 의류도 보여드리고 헤어밴드도 보여드렸는데 사실은 그걸 우리가 부품으로 해부해서 들어가다 보면요. 결국 핵심은 그 스마트 의류를 구성하고 있는 전자적인 특성을 띤 이제 소재가 필요하게 됩니다. 물론 배터리하고 센서도 필요하지만요. 우리한테 굉장히 부드러운 형태의 착용감을 주기 위해서는 전기적 특성, 전기가 통하는 섬유가 필요한데요.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품의 형태는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사이클 의류입니다. 사이클 의류의 형태를 보여드리면 이 안에 센서를 이루는 전자 섬유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회로 라인이 이제 필요하고요. 또 디바이스 같은 게 필요하고요. 센서가 필요하고 이렇습니다. 그걸 구성하는 요소들을 보시면 일단은 전기가 통하는 실이 있어야 되는데요. 물론 구리선을 쓰게 되면은 가장 전기는 잘 통할 것입니다. 그러나 구리선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겁고 불편하고 피부에 닿았을 때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구리가 아니면서 전기가 통하는 그런 실이 필요한 것이고요. 불가피하게 구리를 쓴다고 한다면은 구리 실을 굉장히 얇게 만들어서 밖에 일반적인 실로 한번 이렇게 쌓아준다거나 하는 이런 어떤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는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전기 통하는 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중에 하나 이제 좀 재미있는 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 자체가 전기를 통하는 경우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고요. 실에다가 도금을 한다거나 하면 가능은 하긴 한데 또 세탁을 하게 되면은 이게 좀 탈락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가운데다가 이 잘 늘어나는 스판덱스라는 그 스타킹을 만드는 실을 하나 놓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 밖에다가 두 번째 층으로 이렇게 구리선 얇은 걸 한번 감습니다. 그럼 그게 이제 전기 통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게 살에 닿으면 좋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우리 일반 실로 맨 밖에를 한번 감아줍니다. 그럼 3층 구조를 갖게 되는데요. 이 3층 구조를 갖게 되면 가운데 있는 그 스판덱스 실 때문에 잘 드러납니다. 스트레치가 좋고요. 중간에 감은 구리선을 이렇게 나선형으로 감았기 때문에 잡아당겨도 끊어지지가 않죠. 그냥 일렬로 딱 배열하면 또 끊어질 텐데요. 구리선은 늘어나지가 않으니까. 나선형으로 감고요. 그다음에 밖에 다시 한 번 더 감았기 때문에 염색이 됩니다. 그래서 겉에 보게 되면 깜쪽같이 일반 실하고 차이를 못 느끼게 되는 것이죠. 뭐 이런 식의 어떤 실을 사용해서 우리가 제품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실을 가지고 천을 짜고요. 천을 짤 때도 이렇게 좀 두툼하게 짤 수도 있고 잘 늘어나게 짤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의 천을 만들어서 전기가 통하는 그런 섬유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필요하면은 이런 전기가 통하는 잉크를 가지고 바르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 성 같은 거 이렇게 만들고 할 때는 실을 이렇게 꼬맬 수도 있지만은 또 실을 꼬매는 게 조금 너무 이렇게 스트레치가 강한 실 같은 경우에는 꼬매지지가 않기 때문에 프린트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전기가 통하는 잉크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프린트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거는 이제 스크린 프린트라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주로 많이 사용했던 이렇게 잉크를 저런 고운 천 위에다 놓고 밀어가지고 미리 그 잉크 빠지는 구멍을 만들어 놓은 그 사이로 잉크가 새 나가서 이제 천에 달라붙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아래 보시면은 저 회로를 구성하는 저런 부분을 잉크를 프린트해서 만드는 것이고요. 저걸 잡아당겼을 때 우리가 이 활동을 하게 되면 이게 스트레치성이 생기기 때문에 일자로 만들면 그 잉크가 끊어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뱀 모양으로 꼬불꼬불하게 만들어서 잡아당겼을 때 끊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설계를 합니다. 실제로 이제 스크린 프린트 공정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이제 연구실에서 하는 건데요. 이런 형태의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스크린을 뜨고요. 그 위에다가 전기 통하는 잉크를 올려놓습니다. 다음에 고무판 같은 걸로 이렇게 밀게 되면은 그 구멍 난 미리 패턴이 되어 있는 그 구멍 밑으로 천에 공급이 되게 되고 열게 되면은 천에는 이제 어떤 특정 형태의 패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저런 부분들만 전기가 통하게 되는 것이죠. 저런 방식으로 우리가 전도성 잉크를 인쇄합니다. 요거는 이제 외국의 사례입니다. 저렇게 틀을 짜서 인쇄를 하는 방식이 아니라 아까 그 잉크를 펜에다가 넣어놓고 이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모양대로 아까 그런 패턴을 뜨는 거는 한번 패턴을 뜨면 그것만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그림을 그려서 회로를 그려서 좀 하고 싶을 때는 저렇게 직접 자기가 그리는 방식을 쓰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 전도성 잉크가 회로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지금은 뭐 종이에 하고 있지만은 저것을 이제 천 위에다가 이렇게 그려가지고 한다면 천 위에 어떤 형태의 모양도 우리가 만들어서 전자장비를 붙여가지고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자유도가 생기는 것이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저 펜이 아까 제가 만든 잉크가 들어가 있는 전도성 잉크 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방식으로 LED를 구동시키고 굉장히 깔끔하고 가볍고 플렉시블하고 유연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방식은 이제 필름에 이미 이 구리가 동박이라고 하는 얇게 이렇게 발라진 거를 녹여내는 것입니다. 특정 패턴 부분만 남기고 녹여내는 방식이요. 이런 어떤 동박 필름을 벗겨내는 방식으로 우리가 회로를 구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떨 때 어떤 방법을 쓰느냐 하는 것은 그때그때 이제 편의성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고요. 이런 경우는 우리 어렸을 때 많이 해본 이 스티커를 딱 붙여갖고 막 누른 다음에 떼면은 판박이라 그러잖아요. 그 압력에 의해서 이게 이미지가 필름에서 피부로 전이되는 그걸 전사라고 합니다. 트랜스퍼 프린팅 전사라고 하는데 그 전사 방법에 의해서 다시 회로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들을 원하는 제품의 상황에 맞게끔 선택해서 사용하면 우리가 원하는 그런 어떤 정기적 특성을 갖고 있는 스마트 의류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그 실을 가지고 이 봉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 봉제라 그러면 우리 부모님도 어렸을 때 완전히 그 공장에서 정말 막 열악한 상황에서 먼지 나는 상황에서 막 지하 캄캄한 데서 하는 그런 어떤 사양 산업 그 어두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연상이 되는 것인데요. 요새 제 연구실에 있는 이 봉제는 전기 통하는 실로 이렇게 봉제를 해서 회로를 만드는 그런 첨단 기기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봉제가 굉장히 그 올드한 기술 같지만은 이 전자랑 결합이 되면요. 이게 이제 새로운 첨단 기술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번 형태로 꼬맨 경우하고 전기 통하는 실을 가지고 4번 형태로 이렇게 꼬매는 각도를 바꿨을 때 전기적 특성이 바뀌어요. 예를 들면 밑에다가 MP3 플레이어 핸드폰을 연결하고 위에 이어폰을 딱 해서 음악을 들으면요. 음악 소리가 다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굉장히 올드하고 오래된 기술 같지만 어떻게 꼬매느냐고 하는 것이 실제 우리가 이제 전기적 특성을 좌우하는 데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옛날 기술들도 새롭게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학생들이 직접 전기 통하는 실을 봉제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게 올드텍이기 때문에 그냥 한다 그러면 안 하지만은 이 스마트 의류 전자섬유를 한다 그러면 학생들이 다 관심을 갖고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흥미로운 마음으로 호기심을 갖고 이렇게 기꺼이 봉제 재봉틀에 안고요. 이런 건 이제 니트라 그래갖고 이렇게 잘 늘어나는 조직을 만들 때는 이게 니트 기를 가지고 우리가 직접 다 만듭니다. 현대의 과학 기술들이 굉장히 그 세분화가 돼가지고요. 한 분야만 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서 자동차를 연구하는데 바퀴만 연구합니다, 사람들이. 또는 운전대만 연구하고 엔진만 연구하고 외장재만 연구하고 이런 식으로 다 세분화가 돼 있는데 이 스마트 의류 분야는 굉장히 소재에서부터 회로까지를 다 이렇게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예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된 그런 기술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필요하면 니트가 아닌 그 우분이라는 거 아시죠? 니트는 좀 잘 늘어나는 반면에 우분은 형태 안정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는 양복 같은 것도 이게 축축 처지면 안 되기 때문에 다 우분 형태로 이제 짜게 되죠. 이런 것들도 직접 이제 실제 만든 센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이게 그냥 일반적인 검은 천처럼 보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걸 잘라서 이 장치는 이제 멀티미터라 그래가지고 전기적 특성 저항을 재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종이나 옷 같은 건 전기가 안 통해요. 측정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천은 보시면은 지금 7.8, 뭐 6.5 이렇게 숫자가 나온다는 건 전기가 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겼듯이 굉장히 그 부드럽고 일반 천하고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리고 세탁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숫자가 뭐 7.4, 저 단위가 뭐 저항을 나타내는 킬로옴이라는 것인데요. 어쨌든 일반적으로 구겨지고 가볍고 부드럽고 하는 일반적인 천이 전기가 통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보신 거고요. 이 천의 특징은 보시겠습니다. 천으로 일자로 잘라서 기계에서 이렇게
당겼다 놨다 할 때 오른쪽이 전기 저항이 이 길이에 따라 비례해서 변합니다. 이 천이 어떠한 의미를 가질까요? 예를 들어서 이 천을 가지고 벨트를 만들었다. 그럼 내가 밥을 많이 먹어서 허리 둘레가 얼마 늘었는지 줄었는지를 알 수가 있죠. 또 오늘 운동을 해서 내가 근육을 키웠다. 그래서 근육 부분이 얼마나 더 향상이 되는지 이런 것들도 국부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허벅지에 달면 내가 사이클링 했을 때 과연 내 근육이 얼마나 운동을 했는지, 그 결과 얼마나 근육이 커졌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큰 장점이 있죠.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여러 부위에 부착을 해서 다양한 우리의 신체의 움직임과 근육의 활동도를 측정하고 합니다. 누군가 질문을 해요. 이런 섬유라는 것은 천천히 당겼다 놨다 할 때는 잘 되는데 좀 빨리 해도 잘 되냐? 그래서 한번 시험을 해봤습니다. 빨리 잡았다 당겼다 해도 수차가 안정적으로 변하는 걸 보면 이 섬유라는 것은 이 잡아당기고 놓고 하는 이 스트레치라고 하는데요. 이런 거에 굉장히 반응을 잘하는 아주 좋은 전자섬유 센서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스트레치의 정기적 특성이 저항이 변하는 섬유를 가지고 사용하는 대표적인 그 응용 사례가 호흡 센서입니다. 밴드 형태로 이렇게 몸에 부착을 해놓게 되면요. 우리가 숨을 쉬게 되면 이 흉곽의 부피가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밴드가 늘어나게 되고 늘어나게 되면 전기 저항이 바뀌기 때문에 그 전기 저항만 계속적으로 측정하게 되면 우리가 몇 번 호흡을 하는지, 빠르게 호흡을 하는지, 호흡은 균일한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군사용에 응용이 되게 되면은 이 군인이 전투를 하다가 부상을 당했는지, 사망을 했는지, 너무 힘든 상황 이런 걸 원격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이런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섬유가 갖는 특징은 단순하게 정기적 특성, 즉 저항을 갖는다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이 잡아당기는 그런 어떤 외부의 힘에 저항이 변한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센서로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같은 천을 조금 다른 레시피를 사용해서 만들어서 이번에는 꾹꾹 눌렀을 때 저항이 바뀌는 그런 소재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런 건 어떨 때 쓸 수 있을까요? 지금 보시면은 기계가 꾹 눌렀을 때 42가 됐다가 떼면 30이 되고 계속 변하고 있죠. 어떤 우리가 측정하려 하고는 힘의 정기적 특성이 변하면 그걸 우리가 센서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런 건 어디다 쓸 수 있을까요? 예, 좋은 말씀 하셨네요. 양말인데 이런 천을 가지고 양말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하루 종일 걸었을 때 오른쪽 왼쪽 균형이 잘 맞는지 또는 한쪽 발에서도 앞쪽 부분 뒤쪽 부분이 잘 균형이 맞는지 그런 것들이 데이터화가 되게 되면 우리의 일상생활들이 다 데이터화가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병원을 가게 되면 잠깐 그 문진을 하고 끝납니다. 잠깐 진찰하고 짧은 시간 내에 모든 게 판단돼야 되기 때문에 오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굉장히 영험한 의사분들은 잠깐만 봐도 아시겠지만요. 그러나 이런 옷을 가지고 우리의 평상시에 우리의 어떤 보행 패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해 놓을 수 있다면 훨씬 더 우리를 더 잘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자체가 좀 더 유효한 정보로 가득 차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압력에 반응하는 특성도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잡아당기는 이 스트레치에 반응하는 거하고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제품을 구성하는 섬유 소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걸 침대의 매트의 형태로 침대에 깔아놓게 되면은 내가 수면 패턴이 어떤지, 잘 때 몸부림을 많이 치는지, 심지어는 이게 코 골 때 몸이 미세하게 떨리기 때문에 코를 얼마나 고는지까지 알 수도 있고요. 또 거동이 힘든 분들 침대에다 깔아놓게 되면은 한쪽 자세로 계속 누워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짓물러 가지고 욕창이 생기는 거를 미리 알려서 방지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용도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제품은 침대 매트도 되고 신발 깔창도 되고 방석도 되고 뭐 의자에 까는 그런 소재도 될 수 있지만 그걸 구성하는 섬유 소재들은 항상 이런
정기적인 신호를 내줄 수 있는 외부의 힘에 정기적 신호를 바꿔줄 수 있는 이런 센서적인 특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소재들이 개발이 돼야만 최종 제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요걸 살짝 좀 응용을 해가지고요. 여러분 혹시 뭐 이렇게 근육 키우는데 관심이 많으신 학생, 요새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제 학생도 이게 굉장히 근육에 관심이 많은 학생인데요. 아까 그 소재를 밴드 형태로 만들어서 놓고 이렇게 운동을 해보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완됐을 때는 50, 팽창됐을 때는 80까지 왔다 갔다 하죠. 이런 신호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재서 핸드폰으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럼 핸드폰에 있는 데이터는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그래갖고 저기 서버에 있는 전문가들의 지식이 담겨져 있는 서버로 데이터를 보내게 되면 그 서버에서 우리의 움직임을 분석을 해서 유효한 정보를 줍니다. 너 이런 식으로 운동하면 근육에 부상이 간다라든가. 뭐 이런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전문가적인 정보를 줄 수가 있죠. 그런 걸 우리가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합니다. 그걸 또 동시에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실제로 우리가 재는 센서하고 신호는 여기에 있는데 그 신호가 저기 어딘가에 있는 서버로 가지 않습니까? 걔네들 우리한테 정보를 다시 주죠. 어떤 사이버 세계 어디에 있는데다가 데이터가 가서 정보로 우리한테 돌아오니까요. 피지컬, 실제 존재하는데 또 사이버 쪽으로 갔다 온다. 이런 개념을 또 도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할 때 쓰는 밴드들은 여러 가지로 유용한 그 기능을 하는데요. 뭐 당장 가깝게는 자기가 얼마나 운동했냐 알 수가 있고요. 운동 다 한 다음에 가만히 있었을 때 이 근육이 얼마나 팽창했냐, 근육이 얼마나 생겼냐 알 수 있고요. 또 운동하는 중간에 이렇게 약간 팔을 돌려서 하는 게 더 근육이 많이 운동을 하느냐, 아니면 이렇게 꺾어서 하는 게 좋으냐, 이런 자세를 또 잡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아까 좀 밖에서 좀 농담 반 진담 반, 그러면 피지컬 트레이너가 PT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뭐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자 섬유를 이용한 스마트 의류 제품은 우리 일상생활에 일반적인 섬유들이 할 수 없는 기능들을 수행한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조금 더 약간 그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이 결합이 되면 좀 더 재밌는 일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단순하게 근육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이렇게 가위바위보 이런 모션을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했느냐를 신호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단순하게 우리 근육의 움직임이 아니라 어떤 모션, 제스처를 인식하는 단계로 가는 것이. 이러면서 제품들이 지능화가 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이 근육의 팽창 이완만 보면 굉장히 단순한 것이죠. 그러나 그걸 통해서 우리 움직임을 넘어서서 제스처, 모션까지 인식을 하게 된다면은 상당히 그 여러 가지 이제 재밌는 제품을 많이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분야를 우리가 이제 제스처 인식이라고 합니다. 단순하게 모션에서 단순하게 근육의 움직임에서 제스처, 어떤 의미를 담는 제스처까지 인식하게 되면 상당히 이제 고부가가치 첨단 제품으로 점점 진화해 나가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지능이 올라간다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왜 이 팔만 하느냐, 허벅지도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허벅지를 운동하는 이 팬츠를 만들어 가지고 테스팅을 해본 것입니다. 지금 실제 요 신호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다리를 들게 되면 이게 이제 팽창을 하게 되니까 신호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가 되죠. 그럼 이 허벅지가 얼마나 운동을 했냐 하는 것은 저 앱에 나오는 그 그래프의 면적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면적을 넓게 하는 자세로 운동을 하게 되면 단시간 내에 근육을 많이 늘릴 수 있다. 이런 어떤 기능이 있는 것이죠. 이런 건 이제 로봇 팔 같은데 아까 그 섬유 센서를 붙여가지고 로봇 팔이 어떤 그 지금 움직임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걸 이제 인식을 하는 그런 로봇하고 결합을 시킨 사례입니다. 그래서 로봇의 어떤 센서 역할을 하고 또 로봇의 피부의 역할을 하고 로봇가 압력을 느끼고 로봇가 스트레치를 느끼고 심지어는 이렇게 긁는 스크래치도 느끼고 하는 것들을 실제로 시연해 보는 동영상입니다. 아무리 로봇가 딱딱한 그 금속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최표면의 그 피부는 반드시 부드러운 섬유나 고무의 형태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건 우리의 뼈는 딱딱하지만 우리 피부는 말랑말랑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죠. 만약에 로봇의 팔이 저런 섬유나 고무와 같이 부드럽지 않고 금속으로 돼 있다 그러면 계란을 들 수 없습니다. 계란을 들 수 없죠. 압력을 인식하고 이렇게 딱 그 위치를 잡아가지고 살짝 그 어떤 정도의 그 한계를 둬갖고 딱 잡아야 되는데 그게 만약에 딱딱한 금속 성분으로 돼 있다 그러면 잡을 수가 없습니다. 계란이 깨지든지요. 그래서 이런 어떤 압력을 느끼고 스트레치를 느끼고 하는 이런 섬유 센서들이 이 로봇의 피부에도 실제로 부착돼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또 하나의 사례인데요. 이게 막 접어다니고 구겨서 넣을 수 있는 그런 피아노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저 피아노가 천으로 이루어진 건데 아까 제가 압력을 느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를 누르면 도 세게 누르면 소리가 크게 나고요. 일반 피아노하고 똑같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접히는 피아노라고 얘기하는데 뭐 접을 수도 있고 이렇게 휠 수도 있고요. 구겨서 이렇게 넣어도 되고요. 이런 피아노를 만들어서 좀 엔터테인먼트적인 제품을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섬유가 하는 이제 일입니다. 요건 아까 말씀드린 그 깔창 우리가 인솔이라고 말합니다. 인솔이라고 말하는데 그 인솔을 이제 실제로 시제품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 손으로 이렇게 누르는 그 부분의 압력이 저 노트북에 그대로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금 오른쪽 발인데요. 8포인트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이유는 양쪽 오른쪽의 밸런스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한쪽 발에서 앞, 뒤, 좌우 요거의 압력 분포에도 관심이 많아요. 또 실제로 족부 외과 전공하시는 의사 선생님들도 그런 것들을 굉장히 궁금해하십니다. 이 사람이 지금 척추에 무리가 있고 관절에 무리가 있는데 보행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걸 알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잠깐 병원에 와서 1, 2분 걸어가지고 파악이 쉽지 않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지난 뭐 한두 달 동안 어떻게 걸었는지를 다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압력의 분포가 한쪽 발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걸 좀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압력 포인트를 한 포인트만 놓으면 안 되고 이렇게 8포인트를 적절한 위치에 배치해서 압력의 분포를 파악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또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하고 협업한 사례인데요. 스마트 전구라는 게 있습니다. 요새는 이제 전구의 색깔을 우리가 막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에 앱을 깔아가지고 이렇게 막 하면은 그 색깔대로 전구의 색깔이 막 바뀝니다. 이걸 스마트 전구라고 하는데요. 이 핸드폰 앱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좀 재미가 없지 않냐. 소파에 누워 있다가 바꾸고 싶을 때 이 쿠션을 가지고 이렇게 딱 누르기만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색깔로 바뀌면 얼마나 좋겠느냐. 또는 뭐 원하는 색이라기보다 원하는 기분을 만들어주는 어떤 색을 미리 지정을 해놓고 예를 들어서 내가 공부하는 고3 학생들은 스마트에 똑똑해지고 싶다 그러면 그걸 탁 누르면 나를 좀 똑똑하게 만들어주는 불빛으로 싹 바뀌고 하는 이런 어떤 감성공학적인 접근을 하는데 아주 감성적인 인터페이스로서 이 쿠션을 이제 만들어 본 것입니다. 이 안에 다 섬유 센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럽죠. 딱딱한 게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배터리하고 일부 빼군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상당히 좋다. 요거는 이제 제 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학생 아버지의 요구에 의해서 만든 건데요. 내가 굉장히 오늘 피곤해. 그런데 왜 내가 피곤할까 궁금해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 조사 결과에 의하면 대부분은 잠하고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라든가 스마트 뭐 워치라든가 하는 것들이 우리가 깨어 있을 때 정보들을 많이 잽니다. 그런데 자고 있을 때 정보를 재는 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내가 얼마나 그 제대로 잠을 잤느냐는 거를 알려주는 스마트 비계를 만들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왼쪽에 압력 센서, 섬유 센서 하나, 오른쪽에 하나 달아놓고 내가 왼쪽으로 움직였는지 오른쪽으로 움직였는지 얼마나 자주 움직였는지를 핸드폰으로 다 이렇게 통신을 해서 아침에 볼 수 있게 쉽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센서가 섬유이기 때문에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뒹굴러도 딱딱한 게 없기 때문에 부드럽죠. 그죠? 그리고 굉장히 소프트하기 때문에 사용 편의성이 극대화된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볍고요. 경량성이고. 요거는 이제 스위치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 소재가 여러분 아주 유명한 신발 업체의 그 플라이니트라고 있습니다. 너무 가벼워서 막 날아갈 것 같다는 그런 소재가 있어요. 그 소재를 잘라가지고 제가 전도성 섬유랑 결합을 해가지고 누르면 불이 켜지고 떼면은 꺼지고 하는 이런 어떤 천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런 건 어떨 때 쓰냐면 아웃도어 재킷 같은 경우에 요새 야간 산행할 때 꾹 누르면은
여기 달린 LED가 켜지고 하는 플래시 용도로 쓰려는 옷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때도 여기다가 뭐 딱딱한 스위치를 달아놓으면 재미가 없죠. 옷인데 옷은 옷다워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드러운 천을 가지고 눌렀다 뗐다 하면서 LED를 껐다 켰다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제품이 되니까 그런 용도로 쓰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요거는 이제 터치 섬유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 제일 가까이 우리 있는 게 이제 핸드폰이잖아요. 핸드폰의 이게 표면이 다 터치입니다. 살짝 대기만 하면 2007년도에 다 바뀐 거죠. 아이폰에서부터. 근데 섬유가 터치를 인식할 수 있다면 또 쓸모가 많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헤드라인에 탁 치면 불이 들어오고 또는 자동차 벽에 살짝 대면 의자가 뒤로 싹 가고 또 뭐 볼륨도 음악의 볼륨도 바뀌고 노래도 바뀌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면 이게 좋은데요. 이런 터치를 인식하는 섬유로 만들었습니다. 이 터치라는 건 여러분 우리 몸이 부도체 같지만 이게 전기 통하는 전도체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도체로만 터치를 해야 되고 일반적인 전기가 통하지 않는 장갑으로 터치를 하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나무 젓가락으로 하면 터치가 안 되고 쇠로 하면은 터치가 되고 하는 걸 보여드리는 사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럼 이런 연구들이 얼마나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걸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구글에서 2016년도에 발표한 동영상입니다. 정확하게 2016년도 5월인데요. 구글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IT 서비스 회사이죠. 이 구글이 이런 시를 지금 만드는 그 동영상을 보여주리라고는 저는 상상도 못했는데요. 이게 지금 뭐냐면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가운데 스판덱스를 넣고 구리를 감는 그 전도성 실을 만드는 그런 영상입니다. 그걸 가지고 천을 짜고요. 제가 아까 보여드린 기계로 디바이스를 붙여서 이 사람들이 한 게 뭐냐면 슬라이드를 합니다. 옷을. 그러면 전화가 걸리는 이런 동영상을. 그러니까 이 옷 자체가 터치가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렇게 묻는 사람들도 있어요. 굳이 그래야 되냐 옷에다가. 근데 핸드폰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런데 이제 핸드폰 이렇게 주머니에 넣거나 또는 핸드백에 넣거나 이런 분들이 좀 계세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옷 갖고 뭐 이렇게 전화 오면 이렇게 딱 받고 쓱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한 번 딱 치면 1번, 두 번 딱 치면 2번 전화 가고 이러면 좀 편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또 저 등산 같은 거 할 때 양쪽에 이거 짚고 하는데 그 일일이 또 꺼내가지고 하는 게 좀 불편하니까요. 뭐 그럴 때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런 걸 염두에 두고 만든 거하고. 그래서 저도 한번 따라해봤어요. 제 연구실에서 나도 과연 할 수 있나? 그래서 제가 만든 걸 가지고 이렇게 슬라이드를 하니까 제 학생이 저한테 전화가 가지고 저는 이제 좀 하나 더 해야 되니까 내가 일부러 안 받고 거꾸로 슬라이드하면 이제 전화가 꺼지게 뭐 이런 식으로 해봤습니다. 이게 다 이제 무선으로 다 연결이 되면서 이 섬유가 그런 터치를 다 인식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더 나가서 구글 맵을 한번 이렇게 딱 이게 뭐 경복궁인가 이게 뭐 유적지인데요. 이렇게 우리가 하는 이 모션에 따라서 이게 이제 잘 되면 우리가 이런 옷을 입고 게임을 할 수 있는 거죠. 게임. 이게 막 불편한 이런 리모컨 들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옷에다가 막 이렇게 하면 게임이 되는 거죠. 굉장히 좀 직관적이고 인간 친화적인 그 리모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우리가 이런 섬유를 가지고 만들 수 있다. 이런 것이 굉장히 큰 가치를 준다. 요거 이제 아웃도어 재킷입니다. 제가 속해 있는 숭실 유니버시티 SSU를 자수를 해가지고 전기 통하는 실을 자수를 해가지고 S를 누르면 다음 노래로 가고 뭐 두 번 누르면 전 노래로 가고 볼륨이 커지고 작아지고 하는 거를 의류의 가치를 전혀 훼손하지 않고 전혀 무겁거나 불편하거나 뻣뻣하거나 이런 거 없이 자연스러운 형태로 저렇게 이제 터치 리모컨을 옷에다 만들어 놓은 거죠. 예를 들면 뭐 저런 것들을 응용을 하면요. 여성분들이 이제 뭐 밤에 저런 아웃도어 재킷을 입고 다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밤길을 가다가 조금 뭐 위험한 상황이 됐다가 터치만 딱 하면 위급한 전화가 가는 것이죠. 뭐 이런 어플리케이션이 안전보호적으로 쓸 수가 있겠고요. 뭐 아웃도어 하시는 분, 등산하시는 분들 굉장히 요새 장비가 요란해요. 그래서 그 요란할 때 핸드폰 다 넣어놓고 저것만 가지고 탁탁 이렇게 다 하시는 거죠. 그런 면에서 좀 쓸모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근육복을 이제 제대로 완제품의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요. 시제품 형태로 만들어 본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오른쪽 손에 자동차 키 같은 걸 들고 있죠. 저걸 딱 꽂게 되면은 저 클라우드 서버에 있는 저의 데이터들이 다 이쪽으로 전송이 돼서 분석이 되고요. 제가 운동하는 게 다시 또 전송이 되고 하는 스마트 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거를 더 소형화시켜서 할 수도 있지만
너무 작으면 또 이제 분실의 위험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그립감이 자동차 키하고 좀 비슷하게 저런 크기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스마트 키가 이 스마트 의류랑 결합이 되면서 데이터를 원격으로 보내고 분석하고 이런 지능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미래의 의복인 스마트 의류의 등장 배경, 소재, 사례, 기능, 용도, 실제 제품 적용 그 예제까지 연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강의 내용에 질문 있으시면 관중들로부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스마트 의류의 다양한 기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미래의 의복 개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아까 섬유 소재 사례를 들면서 이 스트레치하고 압력에 반응하는 그런 섬유 소재 센서를 소개해 드렸죠. 그런데 압력하고 스트레치 이외에 여러 가지 우리가 필요로 한 정보들이 많이 센싱을 해야 되는 정보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외부의 온도, 습도, 또는 고도, 방향, 가속도 여러 가지 우리가 필요한 어떤 측정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다 측정할 수 있는 섬유가 나와주면 좋습니다. 지금은 제가 개발한 스트레치나 압력 같은 거는 섬유가 센싱을 할 수 있지만 온도나 습도를 정확하게 센싱할 수 있는 이런 섬유들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딱딱한 온도 센서를 쓴다든가 습도 센서를 쓴다든가 하게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그 정보들을 센싱할 수 있는 섬유 소재 센서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의류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굉장히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착용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 의류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소재 자체가 좀 굉장히 발전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전자 부품들은 굉장히 빨리 발전했어요. 10년 전에 비하면은 이 컴퓨터 크기도 정말 작아졌죠. 3년 전에는 인텔에서 이 손톱만한 컴퓨터를 만들어냈어요. 그 발전 방향에 비하면 이 소재의 발전은 좀 더딥니다. 그래서 그 소재의 발전이 반드시 같이 가줘야 이 전자와 소재 발전이 같이 가줘야 아주 좋고 아름답고 편안한 제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스마트 의류의 특징이 소재하고 전자의 결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합을 굉장히 자연스럽고 의류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결합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섬유와 전자 디바이스를 결합을 하는데 납땜을 한다든지 딱딱한 물질을 가지고만 결합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우리가 불편해서 입지를 못하는 것이죠. 무겁거나. 그래서 각각의 소재 기술과 전자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걸 연결하는 그런 기술들이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두 분야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먼 분야입니다. 이 소재하고 전자는. 그 두 분야가 잘 융합이 되지 않으면은 이게 조금 발전이 더뎌집니다. 그래서 이런 두 분야 같이 균형을 맞춰서 개발이 돼야 됩니다. 네, 증산도 도전을 보면 미래의 옷도 툭툭 털어서 입는 잠자리 속날개 같은 옷이 나온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게 어떤 기능을 가진 옷으로 설명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굉장히 제가 유래는 잘 모릅니다만은 놀라운 말씀이고요. 또 이분이 뭐 과학을 하신 분인지 모르겠지만은 상당히 그 과학적인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이 잠자리 속날개라고 하는 것은 일단 비가 와도 비에 젖질 않습니다. 물에 젖질 않아요. 만약에 잠자리 날개가 물에 젖는다면 잠자리가 비 오는 날 어떻게 활동하겠습니까? 그게 되게 놀랍죠. 그 잠자리 날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현미경으로 이렇게 확대를 하다 보면요, 굉장히 미세한 돌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연꽃도 보면 연꽃도 물을 이렇게 뿌리면 쫙 다 흘러내리거든요. 미세한 돌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물질이 부착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돌기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초월하는
가느다란 작은 레벨의 나노 돌기라고 합니다. 나노미터 사이즈에.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묻질 못해요. 뭐가 붙으려면 면적이 있어야 되는데요. 다 이렇게 바늘처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맞고 다 떨어지죠. 물도 떨어지고 기름도 떨어지고 먼지도 떨어지고 그 상태에서 털면 깨끗해지는 거죠. 그걸 우리가 셀프 클리닝이나 자기 정화라고 합니다. 아파트의 페인트도 그렇게 나노 돌기처럼 바늘을 만들어 놓으면 더러워지지가 않아요. 물도 흘러내리고 기름 성분도 흘러내리고 다 흘러내리니까요. 잠자리 날개가 바로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새 과학의 한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가 이런 자연 모방입니다. 우리가 머리를 써서 막 해보니까 너무 어려워. 개발이 안 돼요. 자연에서 배우자 이겁니다. 연꽃의 표면을 들여다보고 잠자리 날개를 들여다보고 아 이런 구조를 가졌구나. 우리도 이걸 따라하자. 잠자리 날개라고 하는 것은 그런 나노 표면 돌기, 나노 돌기 표면으로 모든 걸 밀어내는 그런 표면을 갖고 있는 그런 놀라운 소재입니다. 또 하나 특징은 굉장히 얇아요. 보시면 여러분 직접 한번 보셨나요? 저는 그걸 항상 보거든요. 여기 시골에 가면은 굉장히 얇은데 굉장히 질깁니다. 그러니까 가볍고 질기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만약에 이게 약하다면은 질기지 않다 그러면 이렇게 할 때 그 공기의 압력이 얼마나 셉니까? 공기의 저항이 다 부러져 버리죠. 그런 두 가지 특성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것인데 우리가 그런 걸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지만 이 자연에 존재하는 그런 물질을 만드는 거를 이렇게 쉽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신 말씀은 그런 어떤 과학적으로도 참 도달하기 어려운 그런 자연에 있는 그런 물질을 통찰력을 가지고 하신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 이상으로 지금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시간에는 향후 인류가 입고 다닐 그 미래의 의복인 스마트 의류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